첫 방송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이세영 나인우 배우 주연의 모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골 모텔에서 태어나 20년 동안 모텔에서 자란 이세영이 야반도주를 하듯 서울로 떠났는데요. 그리고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가 첫사랑 나인우와 재회하면서 겪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세영은 모텔이 곧 집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튀는 외모로 인해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텔이라는 글자만 봐도 혐오스러워하던 지강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모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죠. 모텔 캘리포니아는 심윤서의 웹소설 홈비터 홈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게 읽은 소설이라 많이 기대가 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스토리와 결말에 대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모텔 캘리포니아는 H읍이라는 시골 동네를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낡고 허름한 모텔 캘리포니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사장의 이름은 지춘길이고 주인공 지강이의 아버지이죠. 춘길은 누군가에게 얽매이길 거부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춘길 역의 최민수 배우의 캐스팅은 너무나 잘 어울리죠. 지강이는 이곳 모텔에서 태어났는데요. 20살이 되어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학교에 다녔었죠. 이러한 것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받으며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자신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바로 첫사랑인 연수를 비롯해 몇 명의 친구들이었죠. 지강이의 엄마는 고아원에 버려진 호녀라였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늘 겉돌았죠. 그는 어떻게 지춘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춘길의 캐릭터 자체가 동정심이 많은 캐릭터이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힘들어하고 있는 강희 엄마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도 그만두고 강희 엄마를 데리고 모텔 캘리포니아로 내려온 것인데요. 그러니 춘길 부모 입장에서는 강희 엄마를 예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춘길은 애초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기에 그의 삶을 즐기며 살았는데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죠. 강희 엄마가 출산을 앞두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지춘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강희 동생이 죽어버린 것이죠. 이후 강희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러던 중에 연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춘길과 다르게 연수 아버지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이 탄 차가 눈길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두 사람에 대한 온갖 소문들로 흉흉했는데요. 좁은 H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살 수도 없었던 지강이는 결국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서로 삶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춘길은 강희를 보내주죠. 강희는 H읍에 대해서 단일도 미련이 없는데요. 그러나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연수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연수는 그에게 있어 친구이자 첫사랑인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픈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함께 가자고 조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떠나기 전날 연수와 강희는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추운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강희는 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처음이 나였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순수함을 지니고 있던 연수는 키스로 마무리한 채 강희를 보내주는데요. 연수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강희만을 가슴에 담은 채 보내게 됩니다. 순탄할 줄 알았던 서울에서의 고단한 강희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직장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일을 가르쳐주겠다는 말로 그의 청춘을 후려쳤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은커녕 그에게 남은 건 마이너스 통장과 대상 포진이었죠. 두 번째 직장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요.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청받아서 하는 시공업체에 들어갔죠.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첫 직장보다 더 강했는데요.
하지만 일을 배울 수 있어 힘들어도 다닐 수 있었죠. 강희는 열심히 배우려는 생각에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제일 나중에 퇴근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좋았고 저축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문제였죠. 사장딸이 이사를 가면 도와야 했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면 강아지 밥까지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죠. 현금이 돌지 않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6개월 임금 체불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배신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투쟁 끝에 받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반지하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또다시 세 번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 회사는 고급 빌라나 5성급 호텔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계의 메이저 회사입니다. 즉 두 번째 회사의 원청사인데요.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강희를 마음에 들어한 이사가 디자인실 면접 기회를 준 것이죠. 그 결과 수습 6개월로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TO는 1명인데 합격자가 2명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상대의 스펙이 자신과 비교할 수 없게 월등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하는 실장은 강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요. 실력보다는 그의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대부분의 직원이 5년제를 졸업했거나 4년제 디자인 출신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유학까지 다녀왔는데요. 강희는 겨우 3년제를 졸업했던 것입니다. 결국 강희는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세 번째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죠. 이렇게 강희는 박탈감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까지 머금은 채 29살에 또다시 백수가 됩니다. 그런데 인연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강희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요. 그는 강희에게 립스틱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강약이 중요한데 그쪽은 지금 강강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며 결국 부러지면 나만 손해라는 조언을 한 채 자리를 떠나죠. 이렇게 또다시 백수가 되어 우울한 강희인데요. 그때 친구 아름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바로 자신의 첫사랑인 연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강희는 10년 만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H읍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그런데 강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변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연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통통한 외모에 안경을 낀 너무나 귀여운 캐릭터였는데요. 강희가 연수에게 당부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살을 빼지 말 것과 안경을 벗지 말라는 것이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긴 속눈썹의 예쁜 눈을 자신만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자신 앞에 서 있는 연수는 애기 같은 귀여운 모습이 모두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대신 남성미가 풀풀 풍기는 너무나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희는 그런 연수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죠. 사실 연수가 살이 빠진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강희가 삼수를 하고 있을 때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연수가 호박엿을 싸들고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감지 않고 냄새나는 자신 몸이 너무나 싫었는데요. 그런 자신 모습에 화가 난 강희가 그만 연수에게 화를 냈던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연수는 차 안에서 그 호박엿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3일 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무리 소울푸드를 봐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그가 살이 빠진 이유였죠. 강희는 연수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희는 1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아버지 춘길 씨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춘길 씨가 몸이 좋지 않아 연수가 대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연수는 아버지가 준 선물이라며 강희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주는데요. 그러나 강희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색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 호텔룸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강희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마시기 위해서이죠. 또다시 룸에서 어색한 분위기는 이어지는데요. 10년 동안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연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H읍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강희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결별 선언을 하며 룸을 나오게 됩니다. 급속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강희는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그 여성을 또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더 옐로 프로젝트 그룹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강희는 그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일을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강희 회사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은 회사가 바로 H읍에 있는 모텔 부메랑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던 박 과장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자신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이 너무도 싫어하는 H읍에 있는 모텔이었기에 아무리 사장의 부탁이라도 절대 허락할 수 없었던 강희였는데요. 그런데 강희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름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죠. 연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결혼 준비를 위해 집을 지으려 땅을 파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죠. 외형적으로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봐줘야 한다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강한 질투가 올라온 것인데요. 결국 그는 H읍에 있는 모텔 부메랑 공사를 위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를 혹여나 누군가 알아볼까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사장과 함께 내려간 그 자리에 아버지인 춘길 씨가 온 것이죠.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피했는데요. 춘길 씨 또한 강희 마음을 눈치채고 모른 척 상황을 넘겨주죠. 강희는 근처에 아버지 모텔인 캘리포니아를 두고 WC에 있는 숙소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 H읍이 좁기는 좁은가 봅니다. 강희는 이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니지만 연수와 오래전 함께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생각난 것인데요. 그래서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에게서 왠지 익숙함이 느껴지는데요. 알고 보니 연수였던 것입니다. 그가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나누쌤이랑 함께 왔던 것이죠. 강희는 연수에게 냉랭하게 대하며 자신이 이곳에 내려왔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H읍의 강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퍼져 있는 상태이죠. 바로 아름이가 승원이에게 얘기하면서 모두에게 얘기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강희는 연수와 함께 있는 나누쌤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누쌤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한 강희는 연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얼굴이 예쁜 건 물론이고 친절하고 애교까지 넘치는 여자가 봐도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강희의 오해였던 것이죠. 연수의 마음에는 30년 동안 오로지 강희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연수가 강하게 표현하지 않다 보니 강희 또한 헷갈렸던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끊임없이 연수를 오해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누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연수 친구인 한우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한때 증권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실적에 대한 압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이에 충격을 받은 한우가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소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소를 키우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는데요. 나누는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면서 그에게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아름이는 승원이를 좋아하는데요. 승원이 또한 강희처럼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죠. 엄마가 승원이를 모텔에 버려두고 혼자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지춘길이 그를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를 읽을 수 없는 난독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현재 포크레인 운전에는 베테랑이지만 난독증으로 면허를 딸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은 승원이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강희가 알게 되면서 연수와 힘을 합쳐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죠. 승원은 아름이를 사랑하면서도 학벌이 좋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아름이는 그가 난독증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를 보듬어주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던 중 강희는 춘길 씨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비록 서로 터치하지 않은 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아프다는 말에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그였죠. 강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수이기에 그가 편안하게 울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두 사람은 그 길로 H읍을 떠나 강희의 서울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아픔을 서로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죠. 그런데 강희는 연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엄마와 연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야반도주 당시 차량 배기통에 강희가 인형을 꽂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희인데요. 연수는 이제서야 왜 강희가 그토록 H읍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강희는 그곳이 단순히 싫었던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연수는 강희 말이 사실인지 당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강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희가 배기통에 인형을 끼워 넣었던 차는 할아버지 차였는데요. 그 차는 폐차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몰고 가다 사고 난 차는 새로 뽑은 코란도였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강희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폭설로 인해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 죽은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삭혔을 강희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결국 연수와 강희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들을 다 풀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연수는 H읍을 싫어하는 강희를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오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삶은 아닌 것 같다며 극구 반대하죠. 결국 두 사람은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강희가 내려오고 연수가 서울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